네, 내일장 빨간펜 시간입니다. 월요일은 정희만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120선의 지지 바탕으로 좀 반등을 모색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까지는 좀 반등을 좀 모색하는 흐름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일단 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결국 외국인한테 계속적으로 좀 휘둘리는 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오늘도 외국인들의 공백 상태가 지속이 되면서 사흘째 지금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번 주는 좀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쪽으로 보시나 봐요. 결국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는데 오늘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는 점이죠. 결국 그 부분은 외국인들이 선물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프로그램 매수를 좀 유발시키고 결국 이러면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은 결국 향후 증시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요소로 좀 판단 쓰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지속이 될수록 좀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좀 짜증나는 장이 되지 않을까. 다만 결국 하방 경직성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다소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등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으로 대비를 해야 될까요? 내일장 체크 포인트 3가지 정리를 해오셨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이번 주 고비가 될 재정절벽 이슈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좀 기술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121선의 지지 여부를 확인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체크 포인트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재정절벽 이슈 좀 무난하게 좀 흐름이 전개될 거라고 보세요. 여전히 좀 시장에 무거운 재료가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세요. 그러니까 재정절벽에 대한 이슈는 합의는 되지 않을 겁니다, 이번 주에. 근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논의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일단 지금 하원에서 그러니까 미국 하원 쪽은 공화당이 장악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하원수의 의원수는 공화당이 감소를 했다라는 점에 좀 참고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결국 공화당 입장에서는 지금 재정절벽에 대해서 더 이상 뭐 뒤로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난해도 이제 부채 한도 문제를 질질 끌다가 신용등급을 강등을 맞은 이런 후폭풍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는 지난해와 좀 틀리게 어느 정도 심각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점. 결국 이런 부분 본다라면 오늘 이제 금요일 날 그 시장에서 보듯이 미국의 오바마라든지 하원 의장에 대한 어떤 관점 차이, 물론 재정 절벽에 대한 이슈는 빨리 해결하고 싶지만 입장 차이가 있다는 부분이죠. 부자 증세에 대한 입장 차이는 여전히 있지만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좀 계속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격적인 회의가 내임덕 회의가 시작이 되는 11월 13일 내일부터는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어느 정도는 이번 주 후반에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 부자 감세에 대한 부분, 이런 부자 감세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는 의견 차를 좀 좁히지 못하겠지만 결국 다른 방법으로 분명히 의견 차를 좁힐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 좀 보여지고요. 또한 이런 이 재정 절벽 이슈, 좀 빅스 차트를 좀 잠시 보시게 되면 재정 절벽에 대한 이슈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 번 더 튀어나와 준다라면 이런 공포지수 빅스가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시장은 어느 정도 충격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결국 미국 시장이 이런 빅스가 안정이 된다라면 오히려 지지 바탕으로 좀 반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현재 초점에서는 좀 더 상방적으로 보는 이유는 결국 미국에 대한 소비 부분입니다.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연말 소비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결국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나서 연말 소비에 대한 기대감. 현재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도 현재 71을 넘어서면서 계속적으로 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부분에서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다. 결국 그런 부분은 재정절벽 이슈가 좀 소강 상태가 보일 때 결국 시장은 좀 상승하겠지만 재정절벽에 대한 이슈가 계속 시장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주 안에는 그 윤곽이 드러나면서 어느 정도 좀 재정절벽 이슈는 좀 소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워낙에 상당히 무게감이 컸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뭔가 약간의 좀 해결되는 조짐이라도 나오게 된다면 시장 쪽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거다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G2를 좀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나타나고 있다. 관련돼서 좀 설명을 더 해주시죠. 예, 이제 금요일 날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발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증시도 좀 하방 경직성을 보여줬던 주요한 하나의 요소였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중국의 10월 무역 수지가 발표됐습니다. 수출이 예상치보다 증가한 11.6%를 기록하면서 중국의 무역 수지가 320억 불을 기록하면서 서프라이즈한 부분을 좀 보여줬죠. 그리고 최근에 중국 경기 선행 지수도 터닝하는 모습을
모습을 보여주면서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또한 그 금요일 날 발표됐던 중국의 산업 생산이든지 소매 판매 부분이 서프라이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지난달 9.2%에서 10월 달 9.6% 시장 예상치를 넘어섰고요. 그다음에 소매 판매도 14.2%에서 그 10월 달에 14.5%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부분인데, 결국 소매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중국에 대한 어떤 경기 바닥론이 계속적으로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런 부분 본다라면 G2 경기 회복에 대한 초점, 결국 시장은 나쁘게만 좀 흘러가지 않을 거다. 결국 중국에 대한 어떤 경기 회복론은 결국 우리 증시도 같이 동반 상승으로 이끌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재정 절벽이라던가 유럽 관련된 이슈로 이런 지표들, G2의 좀 지표들이 잘 나와준다면 좀 상쇄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잘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체크 포인트 121선 지지 여부를 보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시그널을 뭐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 지금 현재는 121선에 지지될 공산이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차트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시장이 그 지난 주 후반부터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거의 뭐 땅에 떨어졌다 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주가가 하락했었는데, 캔들은 오히려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캔들을 만들었다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 최근 6일 동안 거의 양봉이 나왔다는 거죠. 주가는 지수는 하락하면서 양봉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결국은 뭐 어느 정도 저가 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인데, 결국 최근에 그 이틀 동안 최근에 어떤 주가 흐름 보면 121선을 계속적으로 터치를 해서 일시적으로 깨는 모습을 보였지만 계속적으로 좀 매수가 유입되면서 121선을 회복시키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만큼 현재 상황에서는 신뢰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121선에 대한 지지는 계속적으로 신뢰도가 커지지만, 그 121선을 지지하는 중요한 요소는 결국 외국인들이 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를 하면서 시장 하락을 시장 하락을 주도했었는데, 결국 외국인들이 현물 말고 선물 쪽에서 매수세를 가담하면서 결국 국가지자체 중심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면서 하방적 유성을 보여줬다는 부분이죠. 당분간 외국인들의 이런 상반된 매매 부분이 적어도 시장의 흐름을 좀 엇갈리는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는데,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좀 매도 관점보다는 오히려 외국인들 좀 바닥에서 좀 들어올릴 그런 요소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자 체크 포인트를 주신 거를 보면은 중국과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보자,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관련돼서 움직일 만한 좀 업종군들을 봐야 되는 걸까요? 내일 유망 업종을 좀 제시를 해주시죠. 일단 내일도 아마 제약 쪽에서 흐름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오바마 재선에 따른 수혜 업종,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시밀러 이런 쪽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될 거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IT 쪽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오늘은 좀 다소 눌림목을 줬지만, 결국 미국 연말 소비에 대한 수혜, 결국 IT 쪽에 어떤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결국 내일장에는 결국 제약이라든지 IT 쪽이 좀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 좀 공략할 만한 종목군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내일장 공략 주시죠. 네,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현재 주가 수준에서 부담스럽지 않은 종목이 삼성 SDI로 좀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를 좀 공략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삼성 SDI 4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다라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재고 소진이라든지 이런 재고 과정 속에서 마진이라든지 매출이 좀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결국 이런 부분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주춤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블릿 PC의 어떤 신규 태블릿 PC의 어떤 시장의 어떤 제품이 나오면서 신제품 출시로 인해서 소형 어떤 배터리 이런 부분 2차 전지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 증설로 인한 성장성은 계속적으로 좀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현재 주가가 이제 낙폭 14만 원까지 하회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14만 원을 깼지만, 적어도 현재 상황에서 121선을 다시 돌려놓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121선을 돌려놓고 일시적으로 지금 눌림목을 주고 있다는 부분이죠. 결국 120선 돌파 후에 정고점이 17만 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삼성 SDI를 공략을 하신다라면 14만 7천 원 전후에서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17만 원, 손절가는 14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해외 증시에서는 이번 한 주 이벤트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변동성에 주의하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장중 뉴스를 잘 체크를 하시면서 민첩하게 좀 움직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도 장 마감은 증권통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